클리어 스카이. 금년은 예년과 다르게 5월인데도 날씨가 쌀쌀할 때가 종종 있다. 거기다 사막에 자주 비가 오고 있어 이상한 징후가 예견된다. 일기예보의 클리어 스카이라는 예보보다 라이트 RAIN 이란 날이 더 많으니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다. 우리 골퍼들은 날씨에 따라 행 불행이 바로 좌우되기 때문에 날씨에 민감한 편이다. 이틀 전에 바람 불고 비가 오는 날 수중전을 치루었다. 글쎄 그놈의 비바람 좀 안 불었으면 한다. 아침에 비가 얼마나 내리던지 골프장 주차장에서 1시간 반을 기다려 비가 그쳐 즐거운 라운딩을 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맑았다가 바람 불고 비가 오고 흐리다 개이다 이 반복이 아닌가 싶다. 한국에 도착한 아내가 사랑하는 언니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언니들이 자기 말만 하고 전혀 상대방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소통이 안 된다고. 아내는 속상하다고 했다. 글쎄 나이 들면 자연히 생기는 증세가 아닌가 싶다. 어제는 치매를 잃고 있는 어느 가정의 일상이 소개되는 프로를 보았다. 이제 겨우 51세 된 어느 주부의 참회 투병기를 낱낱이 소개했다. 기억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해 남편의 이름을 써보라고 하니 기억을 못해 못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한쪽에서 울고 있었다. 살림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던 알뜰한 주부였었단다. 이제 아이들 키워놓고 한숨 돌려야 할 시기에 한참 일터에서 일할 남편 발목이 잡혔다. 친정 엄마가 71세인데 사위 보기 미안하고 딸도 불쌍하고 결혼을 앞둔 손주 손녀 불쌍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 광경을 작혀보며 비록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아 별거 중이지만 건강한 아내에게 한없이 고마움과 감사함을 새삼 느꼈다. 글쎄 늙어가며 미워하든 좋아하든 왼순이 악순이 다투고 미워해도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아프지 말아야 한다. 노년의 비극의 시작은 부부 사이의 한쪽이 치명적인 질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본다. 물론 누군들 아프고 싶어 아프겠냐마는 먼저 행복한 노년을 위해 자신 몸과 마음을 잘 돌봐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난 오늘도 내일도 정처 없이 휠들을 걷는다. 아직은 다리 허리가 쌩쌩한 편이다.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이 강하면 손해를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 싶다. 부부 관계에서도 자존심이 너무 강하면 할 말을 못하고 그냥 넘겨야 할 경우가 생기곤 한다. 시실 자존심 때문에 부부 관계나 인간 관계가 함들 때가 많다. 사실 자존심 없는 사람은 거의 없는 편이다. 흔한 예로 먼저 전화한다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나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데 아내에게는 자존심을 내세워 관계가 원만하지가 않다. 히읗. 아내가 항상 조금만 자존심 내려놓고 잘하면 몇 배의 보상을 받을 텐데 하며 아쉬워 하는데 말이다. 사실 없는 남자, 미련한 남자일수록 영양가 없는 똥 고집의 자존심만 가득하지 않나 싶다. 골프 세계도 어쩌면 치열한 자존심 싸움이 아닐까 싶다. 지난주에 평생 핸디를 같이 놓기로 한 너구리와 라운딩을 해서 1승을 했는데 억울했는지 또 도전을 해서 묵사발을 만들어버렸다. 작년에 그 너구리한테 많이 깨져 자존심이 상했는데 금년의 상황이 거꾸로 되고 말았다. 골프는 핸디라는 게 있다. 자기가 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치다 보면 평균치가 나오게 돼 있다. 헌데 몇몇 친구는 자존심을 내세워 죽을 때까지 핸디 주고 받는 것 없이 맘 놓고 치자는 친구가 몇이 있다. 핸디가 너무 높아도 쪽이 팔린다. 구력이 20년이나 되는데 아직도 백돌이라면 글쎄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운동신경이 둔하거나 머리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정말 머리가 안 되면 운동도 안 되는 편이다. 어떤 친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 자존심이 뭉개지게 돼 있다.
왜 남들 다 잘하는데 나는 못할까? 그래 난 그 꼴난 골프 자존심으로 산다. 돈도 잘못 벌고 공부도 잘 못했고 마지막 늙은 남자의 자존심 골프에서 지지 않는 것이다. 열린 마음. 40대 50대 한때 왜 그렇게 조급했는지 모른다. 남보다 빨리 앞서 가려고 발버둥 쳤는데 돌아켜보니 남보다 많이 뒤처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60대 들어서면서 철이 들기 시작해 거품을 빼고 내려놓고 살다 보니 70대 돼서 돌아보니 조금씩 채워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글쎄 세상 원리가 그런가 보다 알만하면 갈 때를 맞이하지 않나 싶다. 그나마 다행히 늦게라도 마음을 다 잡을 수 있어. 천만 다행이다. 인생사 모든 게 마음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렇다 죽는 날까지 마음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마음에 따라 복과 재앙이 이렇게 발생한단다. 마음이 편안하면 복이 저절로 찾아오고 마음이 좁으면 재앙이 스스로 찾아온단다. 마음의 크기와 열림이 곧 복과 운명을 좌우한다는 깊은 통찰에 있다고 한다. 다친 마음은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불평하고 세상의 선물을 거부한다. 반면 열린 마음은 적은 기쁨에도 감사하고 새로운 가능성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음을 열어 여유를 갖는 것이야말로 크고 좋은 알을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나 조급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닫고 자기만이 틀에 갇혀버란다. 결국 좋은 기회도 깊은 인연도 스스로 밀어내고 만다. 비움으로써 가득 찬다.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운과 기회가 저절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뜻이다. 다친 마음은 움켜쥐려고 하고 움켜쥘수록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적어진다. 그렇다고 마음을 여는 것도 단번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좋은 습관 즉 열란 자세를 매일 삶 속에서 다져야만 한다. 그 습관이 누적되면 바로소 복을 부르는 문이 된다. 쾌테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이 이해하는 만큼만 본다. 탓한 마음은 세상의 아름다움도 기회도 보지 못한다. 잠시 이별.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더 좋다. 한국에 계신 처형들이 남편이 죽고 나이가 들어 아프고 외롭다는 소식을 들었다. 80이 넘으면 누구나에게 자연히 찾아오는 현상이 아닌가 싶다. 남편 떠나보내고 혼자 외롭게 아프다 가는 길. 그 길이 여자의 운명이 아닌가 싶다. 어제 아내는 언니들을 보러 한국으로 떠났다. 물론 언니에게 간다는 소식 없이 갔다. 갑자기 나타나면 언니들이 무척 반가워할 것 같았다. 막내 동생인 아내를 언니들이 무척 좋아했다. 글쎄 나한테도 그리운 사람이 깜짝 놀라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다. 사실 난 사형제 중에 둘째인데 mik내 동생이 죽고 남은 형과 동생이 하나 있는데 연락 안 하고 산지가 꽤 오래됐다. 남자 형제들은 다 그런 건지 나만 유독 우리 집만 그런 건지 모르겠다. 동기간 우애가 절단났다. 아무튼 처가의 자매간 단단한 자매애가 부러울 때가 종종 있다. 그래 당신이 행복할 때 난 좋습니다. 그 말로 위로를 삼고 있다. 먼 길을 떠나는 아내를 공항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며 간만에 쓸쓸했다. 미우니 고우니 해도 난 아내밖에 없는 처지다. 생각해보니 아내가 귀한 존재가 아닌가 싶다. 만약 서로 일이 생겨 다시 볼 수 없다면 어쩌? 호랩이 신세가 되면 어쩌? 평소 누구 좋으라고 아내는 절대 먼저 안 간다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싸우고 지지고 볶고해도 정말 아내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확률상 호랩이 될 일이 희박하지만 나이가 들며 허해서인지 문득 걱정이 되곤 한다. 히읗히읗히읗. 귀동냥. 책에서 배우는 이론도 아주 중요하지만 주변 성공한 인생 선 후배에게 듣는 이론을 통해 많이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너무 남의 말에 너무 귀가 얇으면 글쎄
인생 엎치락 뒤치락 될 수도 있다. 선구자의 말씀을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실패한 인생의 말씀도 잘 귀담아 두는 처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전무는 인생의 답 절반 정도는 귀동량으로 답을 얻지 않나 싶다. 어제는 일주일 만에 나타난 A 너구리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 중에도 성적이 우수했다. 전반 1개 후반에 2개를 쳤으니 무릎에 주사 맞고 아픈 너구리가 맞나 싶다. 그 와중에도 돌을 닦았는지 또 뭔가 확실히 한 가지 깨달았다고 독백을 했다. 뭐냐 물으니 오른팔이 겨드랑이를 붙여서 돌리고 1시 방향으로 오른팔을 던지라는 것이었다. 이걸 몸통 스윙이라고 하는데 오른팔이 붙어서 돌아갈 때와 안 붙어 돌아갈 때 비거리가 엄청 차이가 난다. 사실 아마추어 선수 대부분이 어깨와 팔로만 치는 선수가 많다. 수업료 내고 가끔 고수들이 한마디 던져주는 그 한마디로 수업료가 아깝지 않다. 유튜브에 다 있는 이론이지만 현장 이론은 더 강하게 전달이 되곤 한다. 히읗히읗히읗. 이런저런 귀동량이 하나 들 쌓아다 보면 어느 날 변신한 모습을 보여주게 돼 있다. 골프가 사람을 가깝게 만들기도 하고 때론 아주 멀게도 만든다. 같이 놀다 보면 이상한 케미의 소유자가 있어 분위기가 안 맞아 다시는 놀고 싶지 않은 선수가 생기곤 한다. 가장 문제의 주인공은 가방끈이 길거나 돈 좀 있는 인간들 가운데 문제아가 덜어 끼어 있다. 남들 가질 수 없는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 허접한 골프도 쉽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바닥을 치면 꼴난 자존심이 뭉개져 화를 못 참는 경우도 허다하다. 요런 인간형은 누구도 함께 라운딩을 하고 싶지 않아 피하곤 한다. 헌데 어제는 화합 차원에서 그동안 매너가 나빠 벤치를 놓았던 너구리를 A 너구리가 정신교육을 시켜 데리고 나와 같이 놀았다. 히읗히읗히읗. 시합 결과가 재미있었다. 벤치 너구리 팀이 져서 점심을 샀다. 진짜 멋쟁이는 돈이든 명예든 골프장에서는 일단 내려놓고 골프를 즐겁게 치는 선수가 멋쟁이다. 몇 주 후에 또 치자고 약속을 잡았다. 언제 또 벤치가 난동을 부릴지 불안하다. 헌데 이번엔 A 너구리가 보증을 섰다.